사시가 어른들한테서 나타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나타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좀 만들죠.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엄마 아빠 사이에 다투다가 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집에는 이런 애 없어 라는 말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집에는이 나올 그런 문제의 병은 아니거든요. 유전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못 고치는 병도 전혀 아니고, 사람의 눈은 모두 다 23.5도가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어요. 원래 두개골 안에서. 근데 이거를 근육의 힘으로 당기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피로든 아니면 근육의 힘이든 뭔가 벌어지는 원인이 있으면 찾아서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잘 고치면 돼요. 소아 때 치료하지 않고 어른이 되고 사시가 남아 있으면 시신경 발달이 덜 되면서 시력이 나쁜 약시가 남고요.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도 사실 컴플렉스가 되겠죠.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 것이고. 근데 더 큰 거는 하나는 여길 보고 하나는 여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에 충돌이 나니까 분명히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겠죠.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나는 머릿속에서 꺼버릴 거예요. 스위치 오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 눈은 기능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리고 우리 눈이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봐야만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시가 있는데 치료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한 눈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체시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입체감을 느껴야 되는 운동 잘 못하겠죠. 움직이는 공을 치는 뭐 야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병은 키워서 좋을 건 없어요. 빨리빨리 고치시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사시는 수술하는 병이에요. 근데 수술의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는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를 두 눈이 동시에 어떤 한 타겟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타겟을 잘 볼 정도의 협조라든지 이런 게 돼야 수술을 얼마나 할지 그런 양을 정할 수가 있는데, 애기랑 대화도 안 되고 검사도 잘 안 되면 또 이제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게 이만큼이나 나갔구나 뭐 이런 거 갖고 수술량을 정하니까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생후 6개월만 지나면 수술하는 초조기 수술법 뭐 이런 것도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보통 뭐 만 36개월 정도쯤 돼서 되게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진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돼야 돼요. 뭐 사실 필요하다면 MRI 같은 거 찍어야 되는데, MRI 검사하러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그거 어린애기들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런 게 급한 게 나오지 않으면 보통 이제 초등학생쯤 돼가지고 아, 요때쯤 되면 괜찮겠구나 하고 검사를 하고 그때쯤 맞춰서 수술을 하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사시 선생님들 외래는 방학 때가 되면 바글바글 합니다. 사시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검사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만 36개월이 지나면 사시 검사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시기에는 사시에 대한 거를 잘 찾아서 고쳐주는 게 중요해요. 사시가 있을 때 그걸 잘 해결하지 않으면 시력 자체가 나빠지는 약시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크면 클수록 미용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검사들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사시 때문에 무조건 애가 기울이지는 않겠지만, 자, 근데 반복적으로 기울이는지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기 때부터 늘 한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흔하게 나오는 게 아주 옛날에는 이 출산 시에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올 때 목 쪽을 다친다든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쪽 눈을 밖으로 돌리는 근육이 마비돼서 이게 안으로 이렇게 몰려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어지러워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기울일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의 사시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십시오. 초점이 풀린다가 이제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똑바로 눈을 앞쪽을 바라보아서 안구가 두 개가 정렬이 잘 돼야 되는데, 애가 일단 힘이 빠져 보이고 이렇게 눈이 벌어져 보인다. 그거는 사시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검은 자의 절반쯤 가리고 있는 경우, 대개는 이제 그런 경우를 사람들이 눈이 풀려 보인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건 사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가끔 보면 근무력증까지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안검하수가 심한데 눈꺼풀이 심하게 처진 거, 그거를 모르고 데려오시는 엄마 아빠들도 가끔 있어요. 20살이 넘었는데도.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 눈꺼풀 들어 올리는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근막도 늘어져 있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꺼풀과 눈썹 사이가 엄청 길어요. 엄청 멀어요. 그리고 당연히 눈은 작아져 있겠죠. 잘 못 뜨니까. 자, 근데 눈꺼풀 올리는 근육에 힘이 없는 상황에서 뜨긴 떠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마에 주름을 잔뜩 만들어서 눈썹이 저 위에가 있고 그쪽에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진 찍으면 다 눈꺼풀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찍죠. 자, 이런 경우들은 눈이 풀려 보이는데 원인은 사시 쪽이 아니라 눈꺼풀 올리는 근육의 문제, 안성형과나 또는 성형외과 쪽에 상의하실 문제고, 그게 아니라 눈에 수평 수직이 안 맞는 거,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자, 그런 경우는 사시 쪽을 검사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번 보고 알 수는 없는데 사진 찍어 놓은 거를 유심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애기한테 여기 봐 하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한쪽 눈씩 이렇게 가렸다 뗐다 해보세요. 만약에 두 개의 눈이 동시에 여길 잘 보고 있다면 가리거나 떼거나 간에 그 자리에 똑바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가려졌을 때 눈이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안쪽으로 가 있다면, 그러고 나서 그 눈으로 다시 봐 하면 이 눈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어떤 분류 원인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자, 여기 봐 해놓고 한쪽 눈씩 가렸다 뗐다 했는데 눈이 확 움직인다. 그러면 사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너무 애긴데 이거 수술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 꼭 반드시 수술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프리즘 안경이라든지 또 민스 글래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하나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시가 있을 때 약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시, 안경 껴도 잘 안 보이는 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눈을 가려야 되는 차폐 치료 같은 거 해요. 그게 많은 사시나 약시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 제일 속상한 거예요. 이쁜 우리 애기 한쪽 눈을 패치로 가려놓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혹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잘 해주셔야 나중에 이 친구들이 20살이 됐을 때 두 눈이 예쁘고 크고 멋지게 시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끔 봐요. 원시가 심한데 사시가 있거나 약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교정 시력이 너무 좋아요. 그럼 물어봐요. 이 친구는 차폐 치료나 이런 거 안 했냐고. 엄마가 얘기하죠. 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년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꼭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집에 와서 꼭 어깨 주물러 드려라. 엄마가 정성껏 그렇게 해줘서 멀쩡한 눈 만들어 놓은 거라고. 자, 부모님들은요, 이게 싸울 문제 아니고요, 같이 해결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사시 선생님 꼭 만나십시오. 예.